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런던부터 상하이까지 갈 수 있게 하겠다. 미국 증시 4일 연속 상승. 오늘 CPI 지수 발표가 되죠. 어떻게 나올까요? 3대 지수 현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도 1% 넘는 좋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 어느덧 12,000선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S&P 500도 4,100선을 뛰어넘은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최근 3거래 연속 다소 오르고 10년물 국제금리 역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지만 증시는 크게 최근 반등을 4거래일 연속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 9시 반에 CPI 지수 발표가 됩니다. 8월달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최근에 이러한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8월 CPI 상승률은 한 8%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월에 기록했던 8.5%보다 더 한 0.5%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오늘 나온 뉴욕 연은의 향후 1년간 인플레이션 값도 역시 5.7%를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자, 8월달은 8%로 떨어지고 향후 1년으로 봤을 때도 5.7%까지 떨어질 것 같다라고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주가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CP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예상대로 다소 낮게 나올 경우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월가 예상치 지금 8%를 웃돈다. 전월이랑 비슷한 한 8.5% 정도를 보인다라고 할 경우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큰 폭의 급락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10까지 넘게 올랐던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8 정도까지 떨어지면서요.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는 유가의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3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S&P 500 기준의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테슬라는 1.58% 오르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이 아이폰 14를 발표했음에도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좀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애플도 매수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3.85% 오르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다 오른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도 오늘 좀 다소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도 잘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266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 1.27% 올랐고요. 여기 보시면 4거래일 연속 좋은 양복이 나오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21선이라고 할 수 있는 12,266에 거의 근접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소 쉬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11,400에서 11,500 지켜줘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한 5일 전에요. 11,400 정도, 11,470을 찍으면서 좋은 반등을 보여주었으니까 정말 이 선은 꼭 지켜줘야만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 마지노선은 11,000선으로 제시해드렸죠. 자, 기술적으로 121선 저항에 맞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정표들, 마일스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시간 9월 13일 화요일이고 우리나라 시간 저녁 9시 반에 그러니까 미국장 개장 전에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에요. 자, 전월 7월달 수치는 8.5%가 나왔고 이번 달에는 8월달 수치가 나옵니다. 오늘 나왔던 뉴욕 연은의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도 5.7%를 기록하면서 7월에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전월 대비로도 0.5%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점점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확실시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나올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지수가 중요한데 오늘은 9시 반에 8월 수치가 나온다 했죠. 아마 7.9%에서 8.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기록했던 8.5%보다 한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면 예상보다 오히려 좀 더 낮게 나와준다면 증시는 다소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급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면 자, 헤드라인 CPI는 7.9%에서 8.1% 정도 예상이 되고 다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7월이 5.9%였는데 이번에 나올 8월달 수치가 6.2%로서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헤드라인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역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헤드라인 CPI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식료품 가격은 다소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원 CPI의 경우는 자, 서비스
지수가 좀 오르는 모습이죠. 주거비 역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근원 CPI는 다소 상승할 것 같다. 하지만 워낙 에너지랑 다른 부분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CPI는 낮아질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의 반등은요, 물가의 하락도 있지만 역시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이슈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도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8월 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이 됐는데요. 9월 21일에 있을 FOMC 회의에 따르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나온 예상치로 보면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 인상을 확률이 92%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완료가 되면서 이렇게 사거리를 연속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역시나 너무나도 빠르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CPI 지수가 예상대로 낮게 나오면서 주가가 급반등, 주가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주가 상승을 바라지 않는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또 주가를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뭐 인플레이션 완화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준의 뿅망치가 충분히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9월 달에 0.75%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이 있은 다음부터는 연준 의원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충분히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 금리 인상 속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피할 구간이 아니다. 오히려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주식을 편입할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테슬라 오늘 1.58% 오르면서 304.4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가 200불선 저항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200불선 파란색 선을 하나, 둘, 셋, 네 차례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테슬라 역시 기술적 저항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0불 이상에서는 상당한 저항이 거세졌어요.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보면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한 4번 정도 도전을 했으니까 이제 오를 때도 됐다는 것이죠. 일단 연말까지 저는 한 350불 정도로 테슬라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121선 저항에 지금 닿아 있기 때문에 저항을 맞고 내려간다면 테슬라 역시 같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270불 정도를 하방 지지 라인으로 삼고 계속해서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350불까지 잡고 있지만 유수의 투자 기관들은 테슬라의 목표가를 500불 이상도 많이 잡고 있어요. 테슬라 투자자들 사이에 가장 유명한 게리 블랙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550불까지 테슬라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뭐 향후 1년간의 목표가라고는 볼 수 없고요. 향후 뭐 3, 4년 이내의 목표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월스트리트가 예상하는 48개의 목표가 중에 가장 탑 레벨에 지금 게리 블랙이 테슬라를 올려놓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증권사와 투자기관들이 뭐 400불 이상도 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테슬라는 저평가 구간인 게 확실하고요. 테슬라가 저평가를 보이는 건 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에 맞춰서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EPS 전망치는 올해 4.14불까지 올라왔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4.8불 정도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분할 전 기준으로 하면 한 14.7불, 14.8불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EPS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 그러니까 실적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EPS가 여기 있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테슬라는 EPS보다 위에 많이 포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아래에 있다는 거는 테슬라 주가가 역시 저평가 구간에 있고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주가 상승 압력은 높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3분기는 37만 대 정도의 테슬라 인도량을 보이면서 충분히 10월달 실적이 나오면은 테슬라 주가 다시 한번 큰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가야 될 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상하 역시 월 판매량이 10만 대를 이제 넘어설 예정에 있죠.
트로이 테슬라이크에 의하면 3분기 인도량이요 지금 37만 대까지 또 올라왔어요. 여기 37만 대 보이시죠? 기존의 36만 8천 대에서 또 한 2천 대 정도 추가가 되었고요. 계속해서 이는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는 35만 6천 대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37만 대를 발표를 하면 자, 전분기는 25만 4천 대였죠. 그래서 전분기보다도 훨씬 더 큰 숫자를 발표하게 되는 거고, 역대 가장 컸던 숫자는 한 약 31만 대 수준이었어요. 그런 역대 수치를 6만 대 이상 뛰어넘는 좋은 수치가 발표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하드웨어 판매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는 역시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FSD 베타라고 할 수 있겠죠. FSD 베타가 10.69.2 버전이 릴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 10만 명에게 이제 베타 프로그램을 이제 모두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10.69.2 버전을 받은 사람들은 자, 이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전에 훨씬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친다. 그리고 더 인간적이다. 매우 부드럽고 인간이 운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반응들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요, 척스 프로블럼이죠.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신 건 왕복 6차선의 비보호 좌회전의 문제이고요. 좀 더 빠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거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 FSD 베타 10.69.2 버전은 다른 FSD 버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력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을 위해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충전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런던부터 상하이까지, 그러니까 유럽의 끝부터 거의 아시아의 끝까지 슈퍼차저로 다 연결을 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국가였으면은 뭐 런던부터 부산까지라고 얘기가 나올 법한데, 좀 그것은 아쉽죠. 어쨌든 상해까지 연결을 한다는 건 또 하나의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자, 이렇게 슈퍼차저 인프라를 다 깔아 버림으로써 러시아를 거쳐 유럽과 동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루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향후에 전기차를 어디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더해서 일론 머스크는 가솔린 자동차,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을 증기기관이 사라졌듯이 곧 있으면 이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반박을 할 수 있죠. 내연기관차는 뭐 2050년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판매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연기관차 엔진음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직도 많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자, 중요한 건 경제적 가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사자마자 그 잔존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 버린다면 그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입한 휘발유 자동차의 경우는 그 잔존 가치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고차 값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방어가 되고 있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슈퍼차저가 깔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자율주행이 발전하는 한 내연기관차의 도태는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그것은 중고차 가격의 급락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실제 올해의 경기 침체 상황도 이미 작년에 예견을 했었죠. 상당히 거시경제를 잘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슬라의 경우 단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자, 이번 달 말에 AI 데이 파트 2가 있고요. 3분기 실적 좋을 거라고 했죠. 10월 달에 호재로 작용할 거고, S&P 역시 신용 등급 상향을 연내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매우 좋은 상황이고, 장기적으로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좀 전에 뭐 일론 머스크의 얘기가 나왔듯이 내연기관차는 도태가 되고 전기차가 득세를 할 것이고, 테슬라의 AI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모아가면 한박 웃을 날이 올 거예요. 자, 무던히 모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